일단 제일 중요한 건 투자금이겠죠. 예, 투자금이 없다? 아니죠. 적다. 이 말이 맞습니다. 투자금이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물건을 먼저 구매를 해서 판매를 하고 그 기타 부대 비용인 뭐 배송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결제를 하고, 그리고 카드 결제일이 쇼핑몰에서 정산을 받기 전에 카드 결제는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투자금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확히 알고 가셔야 돼요. 당연히 모든 사업에는 기본적으로 투자금이 있어요. 하지만 구매 대행은 조금 다르죠. 투자금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아주 적은 금액으로도 가능합니다. 예, 순수익이 목표가 50만 원이라면 30% 마진 매출로 따지면 매출 금액 200만 원 정도 되겠죠. 한 1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너무 이게 규모가 작으니까 사실은 없어도 문제가 없지만, 일단은 돈의 흐름을 한눈에 보려면 이게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은 입출금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일단 1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현금을 넣어둡니다. 그리고 상품 구매용 카드를 하나 받아서 혹은 있는 걸로 묶어서 그 카드는 무조건 상품 구매용으로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카드에서 자동이체 결제가 되고, 그리고 모든 쇼핑몰에서 정산을 받은 금액은 그 통장으로 입금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투자금이 없다. 아니죠. 적습니다. 적지만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기준으로는 투자금은 100만 원이다. 난 진짜 100만 원도 없다. 뭐 그러면 그냥 없이 시작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두 번째, 고정 비용이 저렴하다. 상품을 수집을 해서 그 상품 데이터베이스, 요 데이터베이스로 우리가 이제 국내 쇼핑몰인 옥션, G마켓, 11번가,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쿠팡이겠죠. 요 총 5가지를 우리가 운영을 할 건데, 그 사이트별로 이제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 수집을 해서 상품을 등록을 하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그게 지금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미서시. 제가 미서시로 배웠기 때문에 미서시 프로그램 사용료가 있어요. 첫 번째, 이게 월 28만 6천 원, 3개의 계정이 28만 6천 원입니다. 상품을 5만 개를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서시 프로그램 사용료 월 28만 6천 원, 3계정 5만 개 등록이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업자를 내매에 있어서 사업장이 필요하겠죠. 근데 사업장을 우리 집으로 하나를 만들 수는 있지만, 사업자를 하나를 낼 수는 있지만 이제 2개, 3개까지 낼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사무실을 얻어서 거기다가 그 주소를 사용해서 사업자를 내는 형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죠. 그래서 그 사무실을 빌리는, 그러니까 비상주 사무실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거기서 상주하지 않는데 공간만 빌려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 사무실당 한 달에 9,900원입니다. 그래서 12개월 하면 13만 680원 이렇게 나와요. 3개의 주소를 12개월 동안 유지를 한다. 그러면 39만 2,04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통신사업자 면허 비용이 있어요. 이게 연간 한 번씩 내요. 1월에. 그래서 여기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사업자를 12월에 냈다. 그러면 12월에 낼 때, 발급 받을 때 한 번 내는데 그 다음 달인 1월에 한 번 또 내야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1월에 만드시거나 혹은 뭐 중간에 만드시는 게 오히려 좀 이득이겠죠. 이게 인구수에 비례해서 아마 비싸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일 비싼 게 44,000원짜리가 있고, 뭐 남양주 이쪽은 12,000원짜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일 싼 게. 그리고 이제 사업자용 핸드폰이 있어야 돼요. 요건 이제 전화가 그쪽으로 오거나 아니면 쇼핑몰 인증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핸드폰은 무조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고객한테 전화 올 때도 이 번호를 노출을 하는 게 좋고요. 자기 본폰은 가급적이면 노출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업자용 핸드폰 월 5,000원짜리 알뜰폰을 개설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계산을 할게요. 미서씨를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을 계속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미서씨 안에서도 주문 수집 기능이 있고, 그 수집된 주문에 해당하는 상품을 바로 원 사이트인, 우리가 지금 일본 구매 대행이니까 아마존이나 라쿠텐 같은 링크, 기본 원래 원 링크를 그쪽에 이제 연동시켜 놓기 때문에 상품을 찾기가 좀 편하겠죠.
그런 기능을 쓰기 때문에, 그리고 수시로 상품을 수집하고 등록을 하기 때문에 유지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지만 하루에 30분만 일을 할 거고, 그리고 한 달에 50만 원만 벌 거예요. 그런데 고정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편법입니다. 이 미서씨 프로그램을 상품 등록할 때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등록하는 기준을 한 달로 잡습니다. 물론 모자랄 수도 있지만 상품은 1만 개 등록하는데 한 달로 잡아서 3계정을 한 달만 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28만 6천 원을 한 달만 냅니다. 1년에 한 번 혹은 6개월에 한 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상품을 한 번씩 갈아줘야 돼요. 계속 똑같은 상품으로 가면 상품 품절될 수도 있고 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상품을 계속 보강을 해줘야 되기도 하고, 그래야 이제 뭐 최신성을 유지를 해서 상품이 우리께 조금 더 위에 노출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미서씨 사용을 매월 유지하지 않고 12개월 단위로만 사용할 경우에 고정 비용은 28만 6천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23,833원이 나오죠. 이게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리고 이제 비상주 사무실이 9,900원이니까 곱하기 3하면 29,700원이 되겠죠. 거기에 통신사업자 면허 비용이 12개월로 나누면 한 3,400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핸드폰 비용 5,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합하면 61,933원, 그러니까 62,000원 정도 들어가요. 한 달에 62,000원 정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정 비용이 62,000원이에요. 사업자 3개를 유지를 하는데 고정 비용이 62,000원입니다. 세 번째, 높은 수익률.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수익률을 35%에서 40% 정도로 유지를 할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 30%보다 더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평균을 이제 35%에서 40% 정도 잡는데, 지금은 계산하기 편하게 30%만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만원 매출당 30% 보수적으로 이제 마진을 잡고, 쉽게 생각하면 100만원 매출을 하면 30% 수익률이라고 하면 순수익이 30만원이겠죠. 그러면 아까 우리 계산했었던 그 고정비가 62,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퉁쳐서 10만원 이라고 봐요. 유지비를. 그러면 100만원을 팔았을 때 우리는 30만원이 남고, 그리고 고정비를 빼면 순수익 20만원이 우리한테 떨어지겠죠.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200만원 매출 시에는 60만원이 순수익이 되고, 여기서 유지비를 빼면 50만원이 우리한테 남는 거겠죠. 1000만원 매출이 되면 290만원 순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물론 35%로만 잡아도 1000만원 매출 시에 350만원, 고정비용 340만원 정도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그럼 쇼핑몰 수수료나 이런 걸 어떡하냐, 다 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다 빼고 마진율이 35%에서 40% 정도 나와요. 제가 이제 나온 매출을 한번 쭉 보여드릴 건데, 그게 평균 보면 30% 이상 무조건 나옵니다. 수수료 다 빼고 배송비, 국제 배송비 이런 거 다 빼고 나서도 30%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우리는 100만원만 매출을 내면 순수익 20만원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200만원 매출만 내면 된다는 어떤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더 욕심을 내서 점점해서 우리가 많이 해서 한 달에 500만원만 낸다, 그렇죠? 500만원 매출 내면 150만원, 고정 제외하면 140만원 순수익이 되죠. 이건 30%였을 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35%, 40% 잡으면 이거보다 훨씬 많아지겠죠. 애초에 목표인 우리는 50만원 순수익, 하루에 30분 일하고 50만원을 가져간다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수익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네 번째, 세금 걱정, 세금 신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를 낼 때 간이 과세자 내기 때문에, 간이 과세 사업자로 내기 때문에 우리는 부가세 면제고 종합소득세 또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매출이 사실 얼마 없어요.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50만원만 우리 맞춘다고 했을 때 한 달에 200만원의 매출입니다. 한 달에 200만원의 매출이
1년이면 1200만 원이겠죠? 한참 모자라요. 그리고 우리는 이게 1200만 원 매출 전부 다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1200만 원 매출에서 제품을 사고 배송비를 내고 이런 거 했던 걸 다 빼고 실질적으로 수수료, 그러니까 우리가 챙겨가는 순수익에 대한 것만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매출도 훨씬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1년 매출이 예를 들어서 한 4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나온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월 매출이 한 300에서 한 500 정도 나오겠죠. 그렇게 해도 일단 부가세는 면제고 종합소득세도 한 만 원 언더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고하는 것도 너무 쉬워요.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를 그냥 다음 클릭 해가지고 완료로 그냥 넘기시면 되고요. 종합소득세 신고도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신고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필요 없어요. 당장은 필요 없지만 나중에 이제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일일 장부 양식에 맞춰서 소명서라는 거, 소명 자료를 만들면 된다. 매일매일 나온 주문건, 누가 샀고 어디서 팔렸고 얼마에 사서 배송비가 얼마고, 요거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 양식이 있는데 그렇게 한 줄 한 줄 쭉쭉쭉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 작성도 우리는 매출 한 달에 1억 몇천만 원 나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문건 자체가 한 달에 200만 원 매출이라고 봤을 때 20건, 주문건이 20건에서 30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20건에서 30건이 하루에 한 건만, 한 줄만 작성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다른 매출이 많은 사람들은 솔직히 저는 그렇게 매출이 안 나와봐서 잘 모르겠지만 하루에 수십 건, 수백 건의 주문 자료를 다 그렇게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그렇게 해서 1년 혹은 6개월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정산을 볼 때 그게 과연 잘 맞을지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되곤 하지만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요거를 세무사에 맡겨도 보고 제가 직접 해보기도 했지만 지금 저희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직접 신고를 하시고 세금 당연히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이득이고 고정비용도 안 들어간다. 한번 맡기면 한 15만원, 그리고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2, 30만원씩 나와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직접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말씀드릴게요. 낮은 CS 처리라고 볼 수 있죠. 품절, 배송사고, 변심, 반품, 교환 이런 것들을 CS라고 봤을 때 너무 없다 싶을 정도로 없을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문건 자체가 한 달에 30건, 20건에서 30건 정도라고 보고 이게 1년 동안 합쳐봐야 전체 건수가 한 300건에서 400건, 그렇죠? 그 정도 나올 겁니다. 근데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한 600건, 700건 정도 나갔을 때 이 CS 관련, 이거 배송 사고나 반품 교환 같은 경우에 10건이 채 안 돼요. 10건이 채 안 됐습니다. 굉장히 적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조금 비싸도 제대로 된 물건을 산다는 생각을 이분들도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배송 문의도 잘 안 합니다. 전화도 잘 안 와요. 중국 물건 구매하신 분들은 전화 불이 나게 옵니다. 취소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중국 거는 변심이 너무 많아서 주문이 들어온 다음날 처리를 했었어요, 예전에. 그래야 주문건 들어왔는데 바로 1시간 정도밖에 안 돼서 바로 주문 처리를 해버리면 그새 또 취소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정도로 약간 마인드가 좀 달라요. 근데 제가 일본 구매 대행을 하면서 이렇게 주문을 해놓고 취소를 하시는 분도 거의 없고 교환이나 반품을 원하시는 분도 거의 없고, 그리고 대부분 만족하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상품이랑 확실히 다르다. 왜냐면 제품의 퀄리티도 다르고 실질적으로 물건을 받았을 때 만족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CS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다. 쉽게 얘기해서 중국 상품 그렇습니다. 이미지랑 다른 거는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준을 거기다 놓고 봐야 돼요. 쇼핑몰, 그러니까 타오바오나 1688에서 구매를 해요. 똑같은 상품을 찾아서, 국내에 팔린 상품 똑같은 상품 찾아서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대지로 오게 됩니다, 이 상품이. 그럼 배대지로 도착을 하게 되면 배대지에서 사진을 찍어줘요. 제품 상태가 어떻습니다. 그러면 한 10건 중에 7, 8건은 틀려요. 이게 같은 상품이 맞나 싶을 정도로
색깔, 뭐 모양, 뭐 재질, 뭐 이런 게 다 틀려요. 심지어 제가 중국 구매 대행에서 일본 구매 대행으로 바꾼 가장 큰 이유, 상품을 너무 막 취급을 해요. 얘네들은 자국 내, 국내 배송, 중국 내 배송 자체가 너무 형편없어. 그러니까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저기 어디서 공장에서 이 거의 보통 위해 쪽이니까 배대지 있는 쪽 배대지로 물건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이 3, 4일이면 도착을 해요. 도착을 해놓고 보면 이미 박스부터 제 모습을 갖추지를 못해요. 너무 뭐 여기저기 찌그러져 있고 찢어 있는 경우는 너무 많고, 안에 있는 상품이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다 한들 이게 괜찮겠냐는 거죠. 그래서 열어보면 열의 9은 파손입니다. 너무 진절머리가 나요. 저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됐을 때 옛날에 이제 있었던 그 자료들 한번 제가 또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상품이 뭐 기스라든지 뭐 파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 이거를 한 번도 제대로 그냥 보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다시 판매자한테 보내서 교환을 받아서 혹은 2번, 3번 이렇게 해서 나중에 결국 취소된 경우도 많지만, 뭐 예를 들어서 옷걸이 같은 걸 팔았어요. 왔는데 뭐 기둥이나 이런 데 기스가 나 있고 바닥에 이제 대리석 모양의 판넬인데 그게 좀 깨졌어. 사진을 찍어서 이제 이 판매자, 타오바오 같은 경우에는 알리왕왕으로 예전에 이제 메신저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사진 보내주고 이제 제품이 불량이다, 이거 교환해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힘들어요. 왜냐면 영어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중국말로만 해야 되고, 중국말이 이게 번역을 한다 손 치더라도 잘 전달이 잘 안 돼요. 어쨌든 뭐 잘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해서 교환을 해준대. 근데 물건을 보낼 때는 중국 내륙 배송 같은 경우에는 또 착불 개념이 없어요. 제가 배송비를 먼저 부담을 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배대지에서도 반품 수수료가 별도로 붙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또 2, 3일 가서 도착을 해요. 도착을 해도 걔네 자발적으로 처리를 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알리왕왕으로 또 막 놓고 해서 이거 내 거 물건 도착을 했다고 하니까 확인 좀 해줘, 확인 좀 해줘, 2번, 3번 얘기를 하면 그쪽에서 이제 판매자가 봤는데 뭐 다시 새 걸로 보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보낼 때는 이 파손이 없게끔 좀 포장 좀 잘해서 보내주면 안 될까, 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다 중국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잘 전달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뭐 해서 알겠다고 해서 보내줍니다. 또 2, 3일 후에 도착을 해서 배대지에서 이걸 열어서 확인해 봤는데 또 같은 곳에 기스가 있고 또 같은 곳에 파손이 있습니다. 관장하는 거죠. 여기서 저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고객한테 전화해서 지금 배대지에 도착을 했는데 상품이 이렇습니다, 받을 생각이 없으시면 차라리 이거는 취소를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반품을 해서 취소를 하는 방법이 있고, 혹은 고객이 기스가 나도 상관이 없어요, 뭐 도색은 제가 직접 하면 되니까, 뭐 이런 경우도 있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냥 보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판매자한테 배송비는 받아야 되잖아요. 배송비를 받으려고 또 메신저로 얘기를 합니다. 배송비를 또 한참 실갱이 하다가 이상한 빨강 봉투 같은 거를 줘요, 메신저로. 그러면 또 알리페이로 그냥 그게 이제 적립이 되는 그런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그 돈은 제가 따로 빼서 환전할 수도 없고, 나중에 물건을 살 때 뭐 보태서 살 수 있거나 뭐 그런 용도로 쓰이게 되는데, 하여튼 간에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편없어요, 서비스가. 이게 너무 말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상품이 그 기능이 있고 그 이미지와 같고 그 구성에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구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배송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분들도 있겠지만, 일본 택배는 굉장히 서비스가 좋아요. 파손이라는 개념이 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지 택배가 굉장히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파손이나 지연 사고가 거의 없다. 그리고 배송 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보통은 저희는 이제 일본 아마존 구매 대행을 할 거예요. 앞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지만, 아마존 프라임을 사용을 하게 되면 거의 우리 쿠팡이 이제 아마존을 따라한 거니까 로켓 배송이라고 갖다 봅니다. 로켓 배송처럼 주문을 하면 그 다음날 와요. 좀 늦으면 그 다음날에 오고, 그리고 무료 반품 가능하고 배송비 무조건 무료입니다. 물론 프라임 상품만 등록했을 경우, 이제 뭐 서드 파티 상품, 그러니까 다른 판매자가 올려놓은 상품을 우리가 긁어다가 상품 등록을 했어.
그러니까 그걸 반품을 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반품 배송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하셔야 되고, 배송일도 한 2, 3일 정도로 보통 이 프라임 배송보다는 약간 길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중국보다는 훨씬 빠르고 퀄리티가 훨씬 좋다. 중국 사람들이 배대지에서 일하는 거랑 일본 사람들이 일본 배대지에서 일하는 거랑 또 업무 역량에도 좀 차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보통 촬영을 요청을 하니까 상품이 도착한 상태, 그리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그리고 포장을 했을 때 포장한 모습, 이렇게 해갖고 촬영을 다 해줘요. 항상 그렇게 해줍니다. 일본 쪽에서는 요청을 하니까. 물론 뭐 촬영 비용을 별도로 받긴 하지만 일관적이고, 그리고 포장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국내에 도착했을 때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거의 한 100번 중에 한 번, 한 뭐 500건 중에 한 3건, 4건?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이게 지금 굉장한 이제 메리트가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 낮은 CS로 인해서 우리는 하루에 30분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죠. 하루에 30분 일하고 한 달에 50만원 벌기. 지금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충분히 매력적인 이 사업.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어떤 메가셀러들처럼 몇천만원, 1억 이상의 매출을 낼 수는 없어요. 뭐 현실적으로도 안 되고 자금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능력적으로도 안 되겠죠. 근데 요 틈새 우리는 본업을 가지고 있고 부업으로 하되 애들 다 재우고 뭐 저녁 시간에 잠깐 1시간 정도 투자를 해서, 오로지 1시간도 아니고 30분 정도만 투자를 해서 주문권 긁고 발주하고 배대지 신청서 작성하는 그런 것들도 앞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지만, 그렇게 해서 한 30분 정도의 업무를 봤을 때 한 달에 고정비 다 빼고 순수익으로 5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다. 얼마나 매력적인 일이 되겠습니까? 이런 구매 대행도 있다. 그리고 누군가는 저기서 마이너 리그에서 이렇게 몇 년 동안 하고 있다. 그거를 제가 미천한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것이다. 이것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후의 영상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3개의 계정을 새로 만들어서 그 계정을 미서씨라는 프로그램에 세팅을 하고 옥션, 지마켓, 11번가, 쿠팡, 스마트 스토어에 세팅을 해서 2개의 프로그램을, 이 쇼핑몰과 미서씨를 연결을 해서 상품을 수집하고 등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문건이 들어왔을 때 주문건을 수집하는 프로그램도 또 무료가 따로 있으니까 그것도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주문건을 처리하고 어떻게 장부 정리까지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린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